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시장 수급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800만 명을 돌파해 보십니다. 미국이 466만 명, 다음으로 브라질이 273만 명, 그 다음으로 인도가 180만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확진자 수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노란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도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기 침체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이 좀 풀리고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지고 또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현금 다 때리 넣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피부로 경기 위축을 또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 보유는 꼭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도 2,800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2,700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다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고 그래도 괜찮은 게 바로 서비스업하고 음식료 쪽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특히 IT 쪽으로 괜찮았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홍수와 관련해서 분명히 식량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챙겨볼 만합니다. 자, 일단 시장 수급 잠시 살펴보면은 오늘 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냥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먹고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다시 이렇게 30만원을 돌파해 보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7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놨더니 다시 이렇게 올랐어요. 또 7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대1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만약에 액면 분할을 안 했다면 주가가 한 150만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수급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주 정도 전부터 들어와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력들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17만원대부터 아니면 25만 7천원 이때가 평균 매수 단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팔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 중이죠. 개인들은 수익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개인들이 계속 올해는 계속 매수해서 들어왔었죠. 올 초부터 계속 매수했고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자 5월달부터는 급하게 매수했죠. 이렇게 급하게 매수해서 개인들이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물량을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그 개인들이 현재 차익 실현 중이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얼만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인들은 돈 벌 수도 있는데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물량 받는 개인들은 이제 폭탄 돌리기 마지막 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접근하기는 힘들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지금 CJ 제일제당 이 종목은 마감 시황을 통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그런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와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들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하이트 진로가 좋았고 또 그 다음으로 농심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고만고만합니다. CJ 제일제당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CJ 제일제당은 개인들은 뭐 옛날부터 팔아보십니다. 팔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량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들어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뭐 기술적 분석을 역용한 그런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와서 들어가긴 좀 그렇죠. 마감 시장에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 질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따라가기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여기 오늘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렇게 지금 수급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요거는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와서 사라 하기는 좀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많이 사는 게 바로 농심이었습니다. 농심 잠시 살펴보면은 농심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역용으로 치면은 딱 좋았죠. 그래서 오늘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이미 좀 CJ제일제당처럼 많이 올랐고, 또 그동안 마감 시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여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들고 갈 만하죠. 또 그리고 지금 오늘은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뭐 운송 장비라든지 철강 금속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테마 쪽으로 보면은 오늘 엑세스 바이오 날라붙습니다. 엄청나게 날라붙어요. 미사일로 쏴붙어요. 4,000원 아래쪽으로 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1,000원을 넘어서 붙어요. 요거는 오롯이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배우고 계신 분들은 적당하게 먹고 파는 기지요. 더 보유하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가운데 갑작스럽게 테마에 형성돼서 오를 때 적당하게 시장의 수급이 너무 과하게 모였다. 테마라는 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종목들이 몰려다니면서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급에 몰렸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딱 생각해 보면은 몰렸을 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수급이 좀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하게 되면은 적당하게 팔아먹고 그 종목이 정말로 좋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좀 잠잠해지면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또 상한가 관계 이 레드캣 투어 날라붙습니다. 이것도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적당하게 끊어먹고 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넥슨 GT 날라붙어요. 이것도 워낙 잘 만들어 가지고 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팔아서 팔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수급은 뭐 그렇게 시가총액은 큰 종목이 아닌데 지금 요거는 뭐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가시면 요거는 조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라서 사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이 할 게 없다 입니까? 집에 있는데 그죠?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괜찮은 게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 앞에도 이래 보면은 그 게임을 애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많이 해요. 밖에 나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쓸데없이 뉴스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오락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애나 어른 알 것 없이 오락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 특히 뭐 요즘 같은 때 사람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게임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한미사이언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좀 들고 갈 만하죠. 요거는 한때 마참 엄청났던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어서 좀 사기는 좀 그래요. 근데 뭐 관심 있다 그러면 좀 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접근 해볼 만하죠. 그 외에 뭐 마이크로젠 요거는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수급 분석비가 등빛다입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경인양행 요거는 좀 올랐어요. 자, 요거는 오늘 참 좋았는데 매수할 만한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요거는 앞서 본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저기 뭐였죠? 그게 저기 하이트 질러처럼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배터리 관련해서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하여튼 시장의 테마들은 이런 것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는 음식료품 요거 사고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공매도를 갖다가 이거 이제 또 그만해야 되나 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세력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강력하게 하라고 권하고 싶죠. 아마 압력을 많이 넣을 겁니다. 공매도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얼마나 시장이 바람직하게 흘러갑니까? 공매도를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이미 물량 많이 들고 있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또 돈도 많이 벌어 처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융당국에 이야기를 하겠죠.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금융당국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걔들 입장을 대변해 준 걸 겁니다. 개인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풀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너 것도 해라고. 개인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막 알았다고 너 것도 해라고. 개인 너 것도 한번 해봐라 실컷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너 것도 실컷 하니까 외국인들 아니면 기관들도 실컷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컷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돼요. 공매도는 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큰 돈을 가지고 시장을 갖다 확 찍어 누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실컷 할 수 있지. 돈도 없는데 뭐 찍어 누를 수가 있나? 누구도 해라고. 그러면 분명히 작전주 일어날 겁니다. 작전 열심히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돈 좀 모아 가지고 그 자잘한 종목들 있죠. 그래서 공매도 이빨 때려 붙 겁니다. 아니면 우선주 같은 거 공매도 이빨 때리는 식으로 개인들은 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도 불공정 거래라 해서 깜빵 가는 개인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큰 거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도둑질을 해도 큰 도둑질을 해야 안 잡혀가는 거예요. 자잘한 도둑질하면 잡혀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시세 조정이지 시세 조정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력들은 돈이 많으니까 시세를 뭐 호가를 올려가면서 주문을 낸다. 그래서 어차피 세력들은 마음대로 주가를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죠. 선물, 현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큰 도둑놈은 안 잡아가요. 그런데 자잘한 도둑놈들은 잡혀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본시장 이런데요. 원래부터 불공정한 데입니다. 세상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어차피 그런데 이길 수 없으면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이 더러운 세상이란 거 알겠다고 내가 이해한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아서 내한테 불리한 상황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9월 15일 날 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금융당국이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공청회라고 연다고 하는데 사실 공청회 여러분들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행정법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발표자를 선정합니다. 발표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됩니다. 또 그리고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은 행정청에서 선정을 하죠. 자, 그런데 청문 주재자는 청문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발언도 공청회 관련된 공청회 관련된 내용만 할 수 있고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도 끊을 볼 수도 있고 재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튼 그 구성원들이 정부 입만한 사람들이 되면은 입만한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 결론 내고 청문을 했는데 이 공매도 하기로 원한다 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만 하다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 세상이 아니니까. 나는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락을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나는 거기서 맞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머리를 써야죠. 그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법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